JS 장기투자.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평일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좀 약간 좀 의미 있는 그런 뭔가 수익률이 나와서 그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평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 썸네일에 적은 것처럼 주식 투자 3년차, 제가 19년도 3월부터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지금 이제 3년차인데 드디어 수익률 세 자릿수인 종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오늘 기준으로 135%였고요. 그거를 실제로 제가 제 휴대폰 캡처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지금 2021년 1월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수익률 탑3, 가장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3개와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탑3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한국은 이제 키움하고 한국투자증권 한투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코스피가 3100, 3200을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한투하고 미래에셋대우의 종목들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 마이너스 탑3에 이 종목은 넣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라도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이너스인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못 보여드리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한투하고 미래에셋대우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탑3도 이 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키움증권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미국 주식은 뭐 제가 키움밖에 안 하니까 그거 토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미국 주식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135%를 달성한 종목은 나녹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나녹스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이 투자한 기업으로 되게 한국에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한번 그냥 담궈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잃어도 뭐 그렇게 뼈가 아플 정도의 돈을 넣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적당한 돈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녹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안 했어요. 그냥 나녹스라는 게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SK텔레콤이 왜 투자했고, 뭐 제가 그때 영상에 찍었던 신문 기사 정도만 알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고 되게 안 좋은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계속 꾸준히 투자하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KTNG라든지 뭐 애플이나 뭐 구글처럼 이런 종목들이 3년차에 100%가 넘은 게 아니라 나녹스가 100%를 넘는 그런 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135%고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좋은 거는 이 정도로 수익률이 나게 되면은 뭐 가지고 있는 걸 전혀 팔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기도 조금 약간 꺼려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녹스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 수익률이 이 세 자릿수가 깨지는 가격대, 뭐 한 80%, 90% 수익률로 바뀌게 되면은 어차피 저는 원래 수익률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뭐 40%, 30%가 빠져도 되게 그냥 개의치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녹스가 만약에 뭐 지금의 현재가가 85달러인데 한 뭐 70달러, 60달러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뭔가 투자에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좀 약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탑2 종목은 역시나 미국 주식에서 구글이에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한 주에 워낙 비싸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00달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정말 구매하기가 힘든 주식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많은 수량을 지금 모으지 못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하나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액면 분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액면 분할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구글 알파벳 A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꾸준히 들고 가다가 뭐 성과급이라든지 뭔가 큰 돈이 목돈이 생겼을 때 또 그때 한번 다시 구글을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솔직히 구글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애플이에요. 역시나 애플은 뭐 ROE가 워낙 사기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ROE 잘 나와봐야 20%인데 지금 애플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ROE가 뭐 40%, 50%이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높은 기업들의 거의 2배 수준의 ROE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이미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고 에어팟을 쓰고 있고 뭐 애플워치를 끼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애플 TV라든지 애플 페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애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정말 이제는 그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전자기기 IT 업체가 아니라 소비재 업체로서 굉장히 잘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수익률도 제가 꾸준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33%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지면 좋은 게 뭐냐면은 조금 빠져도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나녹스나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30%니까 여기서 뭐 15%, 뭐 20% 한꺼번에 빠진다 해도 저는 기분 좋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만약에 애플이 10%, 15%가 빠지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치겠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이너스를 버텨야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고, 주린이 분들,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면 항상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항상 분할 매수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단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애플이라든지 나녹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분할 매수해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수익률 탑3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높은 게 없어요. 보면은 나이키 마이너스 1.5%가 지금 탑3고 AT&T가 탑2,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이 탑1이에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괜찮게 봤었는데 오히려 뭔가 세계 평화의 그런 분위기, 약간 코로나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더 되다 보니까 어떻게 더 빠지지 않았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뭐 마이너스 11%니까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고, 사실 로키드 마틴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방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주가로도 거의 2%대 배당을 주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해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AT&T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44%가 나와 있지만 이 회사는 지금 이 정도의 주가로 배당률이 7%예요. 7%라는 게 정말 굉장한 수치인 게, 지금 2021년에 7%짜리 어떤 금융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금, 적금, 뭐 채권 7% 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AT&T는 항상 이 최저점 한 27달러만 돼도 굉장한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배당 수익을 먹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7달러, 7달러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AT&T를 계속해서 주워 나간다면, 지금 뭐 30달러 이하일 때 계속 사 나간다면 이 7%의 배당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20대, 30대라면 뭐 60대, 70대, 80대까지 거의 한 30년, 40년 동안 7%의 수익률. 근데 지금 주가로 7%지만 만약에 AT&T가 더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 7%가 이 가격이라면 이제 8%, 9%, 10%, 11% 계속해서 배당률이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나의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기업은 계속 돈을 잘 벌게 되면 배당금을 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AT&T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44%지만 조금만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28달러, 27달러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량을 사서, 이건 정말 꼭 제가 1000주를 꼭 달성해서 이 AT&T 1000주교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량이 별로 없어서 뭐 마이너스 1%면 그렇게 많은 큰 손해는 아닌데, 어쨌든 뭐 나이키 같은 경우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요. 마이너스 지금 탑3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또 수익률이 되게 높게 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주식인데요.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 먼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투자한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골드 선물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금 시세를 따라가는 건데, 저는 약간 이제 혹시나 뭐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금값이 뛰는 시기에 있다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골드 선물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 시세를 추종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고 있고, 최근에 또 기업은행, 제가 신한지주 구매하고 있는 건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제 신한지주는 적당한 수량을 모아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제 기업은행을 모아가고 있어요. 기업은행을 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망하지 않는 은행이라는 건 사실 뭐 확실하다는 거죠.
사실은 뭐 신한지주, KB, 뭐 국민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지만 기업은행 자체는 약간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은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최악의 사태가 오더라도 기업은행만큼은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금과 똑같은 개념으로 사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그때는 또 이제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은행의 또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또 워낙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PBR 봤을 때 0.29였나? 지금 은행주 중에서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됐다 생각해서 구매를 꾸준히 하고 있고 배당도 올해는 좀 줄었지만 나중에 또 좋아지면은 배당도 뭐 5%대 배당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모아가고 있고요. 제가 뭐 자주 말했던 KTNG 요거는 사실 좀 뼈아프긴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 전체 중에서 비중이 탑2예요. 비중이 탑2인데 지금 수익률이 한국 주식에서 탑1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약간 뼈아픈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KTNG는 계속해서 매출액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거기다가 배당 거의 뭐 4%도 5%대 배당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배당 통지서를 통해서 계속 배당을 받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KTNG 배당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에 KTNG를 123주 갖고 있었으니까 이 배당금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도 지금 최소 4,600원 이상을 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4,600원 곱하기 123주의 배당을 받게 되고 이 돈이 그냥 대충 따져봐도 50만원, 60만원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 돈을 받게 되면 저는 이제 3번의 KTNG 배당을 받게 되고 또 2022년, 23년, 24년, 25년, 뭐 2030년, 2040년 계속해서 KTNG가 돈을 잘 벌고 또 배당을 잘 준다면 지금이야 마이너스 9%지만 이 마이너스가 만약에 이 상태로 지속이 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메꿔서 배당으로 다시 수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지금 2030년까지 방배를 한 갑에 8,000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KTNG의 호재일까 악재일까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2014년, 15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을 그때 제 기억 저는 흡연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한 갑에 2,500원인가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이거를 4,000원, 4,500원 이렇게 올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한번 KTNG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담배값을 또 2030년까지 올릴 때 KTNG가 어떻게 될지를 대충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뉴스가 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었고요. 또 정부에서 그래서 술값하고 담배값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저 같은 경우는 하이트진로를 투자하고 있고 담배는 KTNG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 탑3인데요. 한국 주식 탑3는 역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 매입가도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4만원 초반대 42,000원이고요. 매입가가 계속 좀 오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주가가 올라도 추가 매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그만 사고 이제 삼성전자 본주를 사고 있어요. 왜 본주를 사는지는 이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그 큰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요. 지금 10%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럴 거면은 이럴 거는 갖는 본주를 구매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해서 이제는 본주를 꾸준히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구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여기 나온 것처럼 수익률이 80%에 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떤 악재를 통해서 30%, 40%가 빠져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매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주린이분이 들어오셨다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찍힐 때 굉장히 힘듦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버텨내고 꾸준히 모아간다면 저도 그랬듯이 좋은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번 또 역시 주식 투자는 안 돼 하면서 파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다시는 주식시장에 돌아오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은 제일제당 우선주예요. 지금 매입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제가 제일제당을 매입가가 11만원대였어요. 10만원, 11만원대. 그때 많이 모았었는데 이거를 15만원 됐다고 팔았었어요. 이거를 팔고 제가 구매했던 게 그때 당시에 뭐 대상 우선주라든지 동원 FMB 이런 것들을 구매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돈을 모아서 이제 제일제당을 이 16만 원일 때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했어요.
지금 제1제당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한국 주식에서 아마 4등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등이고 KTNG가 2등, 3등이 아마 삼성물산일 거예요. 삼성물산, 그 다음 4등이 제1제당 우선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족하는 수익률을 얻고 있고요. 지금 현재 43%인데 이것도 팔 마음이 없어요. 식품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3%대. 그리고 꾸준히 매출액 늘고 있고 영업이익 늘고 심지어 시장마저 커지고 있어요. 국내 시장이 아니라 이제 해외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뭐 중국, 일본 여러 나라를 지금 엄청나게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제1제당이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익률에서 떨어지더라도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0%가 떨어져도 13%의 수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마 유튜브 초창기 때 많이 말씀드렸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요거는 정말 선택을 잘한 게 원래 제가 작년 말쯤에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조금 팔고 덴티움을 샀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니까 이걸 나눠서 1등 업체, 2등 업체 사자 이 마인드였는데 덴티움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덴티움이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순간에 덴티움 그냥 다 팔아버리고 오스템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오스템이 그 이후로 계속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기가가 지금 41,000원대고요. 수익률은 37%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이었을 때 계속 오스템 임플란트는 모아갔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초반대가 계속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저는 5만원, 뭐 2천원, 5만 3천원 갈 때는 전혀 사지 않고 5만원대, 뭐 4만 9천원대 보이면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계속 그래서 모아가다 보니까 매입가 자체가 4만 1천원으로 잡혔고 지금 정확히 제가 가격도 기억이 안 나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5천원인가 5만 4천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가져갈 것 같아요. 어쨌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거기다가 오스템 임플란트는 한국 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활약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드린 걸 보면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 시장으로 4등인가 5등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다른 그 신사업들 뭐 치약이라든지 뭐 치과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 측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커질 거라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에 주주총회를 간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를 꼭 가보고 싶어요. 이거 아마 올해는 신사옥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신사옥 구경도 할 겸 오스템 임플란트도 한번 그런 미래를 알아볼 겸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총회도 갈 정도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바라보고 있고요. 수익률은 지금 37%인데 계속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구매를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나중에 노인이 돼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오스템의 임플란트를 하면서 되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치과의사분에게 오스템 임플란트를 해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치과는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치과 안에 뭐 치과 의자라든지 치과 기구들 뭐 전부 다 오스템 임플란트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자주 가는 치과에 간다면 아마 당연히 오스템 임플란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물론 지금은 할 일이 없지만 나중에 제가 노인이 됐을 때는 어쨌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한국 주식 탑3 수익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탑3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나녹스처럼 세 자릿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드는 생각이 굉장히 뭔가 안정이 돼요. 수익률에 이렇게 세 자릿수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안정이 돼서 여기서 많이 빠지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기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투자 연차를 쌓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세 자릿수가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그런 향하는 여정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세 자릿수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장기 투자의 그런 성과를 보여드리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장기 투자, 좋은 기업들 발굴하는 제이스 장기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